안녕하세요. 네, 저는 명인학원에서 주역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창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이었죠. 우리 주역고 1학년 기말고사 시험을 봤는데요. 그 시험 분석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2학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한번 영상으로 짤막하게 담아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항 구성은 객관식 2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주관식이 없었죠. 네.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학이 1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현대시는 산수유나무의 농사, 현대소설은 카메라 워커, 수필은 풀비린내에 대하여, 그리고 이욕설, 그 다음 시나리오 동주였는데 여기 있는 작품은 모두 교과서에 있었던 작품들이었습니다. 자, 문법은 총 9문제가 나왔고요. 의문과 문법 요소가 시험 범위였고요. 화법은 토론 지문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비문학 지문도 있었는데요. 비문학 지문은 단독으로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 문학과 연계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고래가 춤추게 하는 것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네, 요 글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럼 영역별로 한번 짚어볼 건데요. 먼저 문학에서는 다양한 외부 지문을 활용했다는 점이 좀 특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현대시 세 작품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요 현대시 작품들은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봤었던 그 시험 범위에 없던, 그러니까 정말 시험지에서 처음 보는 작품들 세 작품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출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요고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를 했었고요. 요게 이제 연습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조금 요거 문제 해결할 때 좀 헤매지 않았을까라고 걱정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중간고사가 없었어요. 주역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이번 기말고사에서 이런 문학 갈래별 기본 문제를 좀 물어봤습니다. 사실 다른 학교들은 중간고사를 보다 보니까 중간고사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묻거든요. 그리고 기말에선 좀 심화된 문제를 묻는데 뭐 기말고사 한 번밖에 안 봤기 때문에 좀 이런 기본 문제들을 많이 물어봤다는 게 특징이었고, 또 거기다 더해서 보기를 활용한 수능식 문제도 많이 나왔다는 거. 요거는 사실 주역고만의 좀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법은 나올 만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뭐 문법이라는 파트 자체가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뭐 아무래도 외워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준비가 미흡했던 친구들한테는 좀 어렵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토론하고 비문학 지문의 문제들은 뭐 생각보다 좀 무난했습니다. 뭐 어차피 내용 파악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틀리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말고사 총평을 드리면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일단은 시험 범위가 원체 많았죠. 이 시험 범위가 많다는 건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할 게 많아지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많아지면 어쨌든 그 작품이나 문법이든 좀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 아무리 많아도 생각보다는 준비하기가 뭐 까다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이든 문법이든 뭐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뭐 제대로 된 점수를 받기는 어렵고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네, 그래서 특히나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아마 틀린 친구들, 그러니까 점수가 안 좋은 친구들도 뭐 많이 틀려서라기보다는 시간 안에 못 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주역고 유형이나 이런 것들에 적응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작년까지의 주역고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외부 지문 활용은 여전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주역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뭐 수능형 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이전에 주역고와 비슷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두 번째에 적어놓은 저 합답형 문제입니다. 합답형 문제가 뭐냐면 뭐 맞는 것의 개수는 아니면 뭐 기억부터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여기 중에 맞는 거를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유형의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고요. 뭐 6문제, 7문제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주역고만의 좀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요번 시험에는 그런 문제가 싹 사라졌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의아했던 건 이런 식으로 낼 거면 굳이 중간을 안 볼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본 개념들 묻고 이럴 거였으면 그냥 중간고사 깔끔하게 보고 기말고사를 좀 더 심화해서 보는 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요 점은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2학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일단 2학기 예상 범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에서는 고전시가, 제막매가, 송미인곡 이런 작품들이 들어갈 거고요. 현대시에서는 수라, 그 다음에 고전소설 춘향전, 또 현대소설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이런 작품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고전시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할 거예요. 생소하다 보니까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뭐 춘향전도 유명하지만 학생들한테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뭐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춘향전 뭐 그거 다 아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학생들은 몰라요. 자, 춘향이란 이름도 처음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고요. 예, 놀랍죠. 예. 그다음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요거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글 읽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마찬가지 쉽지 않을 겁니다. 재미도 없고요, 솔직히.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문법이에요. 예, 중세국어. 우리가 이제 1학년 커리큘럼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중세국어. 현대국어도 어려운데 중세 시절까지 가야 되냐. 그러니까 뭐 세종대왕 당시의 국어를 뜻하거든요. 어려울 겁니다. 또 맞춤법. 학생들 많이 어려워하죠. 맞춤법. 요게 이제 2학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2학기는 1학기와 차원이 다르다. 고전시가뿐만 아니고 뭐 중세국어, 맞춤법 같은 문법도 이제 어려워지고요.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이 이제 기회예요. 요 여름방학을 잘 활용해서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들어간다면 뭐 생각보다 좀 할만할 수도 있고요. 2학기 그냥 뭐 대충 시간을 때우기만 했다면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이자 좀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 여름방학 때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학기 정말 수고 많았고요. 뭐 자신의 목표를 생각했던 만큼 달성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뭐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새로 다가올 2학기 새로운 마인드로 새롭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